이렇게 이름 쓰시고 여기 보면 일단 보통 기출문제 비중들을 보면 다항식 파트가 있겠죠. 다항식 파트가 있고 그리고 반부등식 파트가 있어요. 이제 다항식 파트 안에는 뭐 나머지 정리도 있겠지. 나머지 정리나 아니면 곱셈 공식이나 아니면 인수분해. 그다음 뭐 다항식, 곱셈 공식. 근데 비중을 조금 보면 얘는 이제 조금 많이 줄어든 추세거든. 얘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줄어든 추세. 그러니까 앞에 여기다가 시간을 많이 할애하면 안 돼. 여기는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잘 하고 있으니까 이제 비중이 높은 비율들로 조금 할 건데 얘는 거의 한 두세 문제는 나옵니다. 이쪽 부분에서는 두세 문제가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야. 일단 여기에 복소수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2차 방정식 파트도 있고 2차 함수 파트도 있고 그리고 이게 중간고사 범위거든요. 거의 대부분 여기가 중간고사 범위고 조금 더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차 방정식이 있겠지. 고차 방정식이랑 부등식이 있을 거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도형의 방정식까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기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중간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비중을 가장 많이 둘 거냐면 일단은 1차적으로 이쪽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할 거고 그 다음에 얘예요. 오케이? 이쪽에 특히 도형의 방정식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파트도 굉장히 자세하게 하게 될 거야. 그리고 2학기 때 집합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집합, 명제, 함수 그리고 경우의 수까지 있을 텐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 이게 1학기 내용 전체인데 2학기 내용은 그래도 비중을 조금 줄일 거야.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할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굵직굵직한 내용들만 할 거니까 그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자,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 같은 경우에는 제일 뒤로 뺄 수도 있어. 제일 뒤로 빼가지고 여기 제일 마지막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제일 마지막에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일단은 가볍게 조금씩 할 건데 우리가 총 몇 회 수업 하느냐면 27회 수업이야. 27회 수업.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 27회 수업이거든. 그냥 가볍게 하시면 돼요. 가볍게 하시면 돼. 다 얻어가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너무 힘들 거고 그냥 이제 그 영상으로 계속 올릴 거거든. 영상으로 올릴 거니까 영상을 통해서 뭐 복습하셔도 되고 일단 여기 뭐 판사하는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필기하시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을 거고 만약에 그게 좀 따라가기 힘들다면 사진 찍어서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찍어서 하시면 되고 미리 얘기하지만 이게 성적이 나오려면 분명히 얘기하지만 정직하게 자기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 분명히 얘기하지만 내가 조금 머리가 좋고 빨리 받아들이고 이해력이 높다. 그렇게 해서 깔짝깔짝 돼가지고 이제 뭐 3등급 나온다거나 4등급 나온다거나 재수 없으면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은 훈련량이 조금 충분해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2시간 정도는 우리가 강의식으로 뭐 팁들이나 개념 정리를 다 해드릴 거야. 다 해드릴 거고 2시간 정도는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한 이제 문제들을 풀게 될 거란 말이야.
똑같은 문제도 풀게 될 거고 유사한 문제도 풀게 될 거고 비슷한 문제도 계속 풀게 될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4시간씩 하면 거의 100시간이 넘어가거든요. 오케이? 4시간씩 할 거예요. 4시간씩 할 거고 뭐 경우에 따라서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있겠지. 4시간이면 정말 엄청난 거야. 오케이? 정말 엄청난 거니까 거의 뭐 준전문가 수준으로 요 파트들은 갈 수가 있을 테니까 계속 이제 하루에 오면 4시간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4시간 하고 4시간 딱 하고 집에 가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딱 뭐 남아도 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위에 가서 조금 남한 위에 가서 위쪽에 가가지고 문제 조금 푸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푸시는 문제들은 다 데이터로 누적이 될 거라고. 틀린 문항들 그런 것들 다 데이터로 문항들이 다 이제 데이터로 누적이 될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2주에 한 번마다 틀렸던 것들 계속 줄 거고요. 그리고 한 2월 말쯤 되면 다 끝날 테니까 그때 일단 일괄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전해줄게.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라고. 자, 뭐부터 들어갈 거냐 하면 봅시다. 생수 책방. 여기 또 교재 다 받았지. 봅시다. 요거 가볍게 할게. 복수수 가볍게 해볼 테니까 백상생 복수수야. 복수수고 조금 자세하게 할 테니까 뛰어넘을 수도 있어.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과 좀 다르게 뛰어넘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좀 알아보시고 자 감안하고 들어야 돼. 감안하고 들어야 됩니다. 자 이제 복소수 할 때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할 거냐 하면 i가 필요하겠죠. 오케이? 얘는 허수단위라고 부를 거예요. 정리한 문제 드릴게. 허수단위라고 부르는 건데 다 기억나실 거니까 제곱하면 얘는 뭐가 돼요?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1이 되는 문자를 이제 허수단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이 있겠지. 뭐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기성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대소 비교가 없다라는 얘기지. 오케이? 대소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대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등식 자체보다는 뭐가 강조가 될 거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대소가 없으니까 방정식 파트가 조금 더 강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 어느 부분이냐면 제일 앞에 다항식 파트 아니에요. 다항식 파트 아니고 뒤에 다항식이 연상 끝나면 방부등식 있거든요. 방부등식 파트예요. 방부등식 파트에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다음 두 번째 대소관계가 없는 거고 혹시나 이제 이러한 류의 문제에서 부등식이 등장하는 거야. I 포함하는 부등식이 I 포함하는 부등식이 나온다. 얘는 뭐하라는 얘기야? I를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I라는 문자 자체를 제거하시라는 얘기고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가볍게 좀 정리해볼게. 자, 그러면 I를 가지고 복소수 체계를 만들잖아. 그래서 복소수 체계를 만드는데 이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떻게 나눠지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겠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실수가 되겠고 또 다른 하나는 허수가 되겠고 그리고 이 실수와 허수의 구분 짓는 부분이 뭐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에 대한 정의겠지. 그래서 복소수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것들이지. A 플러스 BI 꼴인 수고 여기에서
A라는 녀석이 있을 거고 B라는 녀석이 있을 텐데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부르는 건 다 알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인데 A와 B는 뭐가 된다? 실수가 된다. 라는 얘기야. 자, 요거는 주의해서 적으셔야 돼요. 이 A와 B가 실수라는 얘기가 빠져 있으면 그것부터 주의해서 좀 보셔야 돼. 오케이? 요거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얘가 실수다라는 얘기는 뭐가? 허수 부분이 뭐란 얘기야? 0이라는 얘기고 허수라는 얘기는 실수 부분은 뭐 아무 때나 가는데 허수 부분 자체가 뭐 하지 않는다? 0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요 두 가지 일단은 실수 부분은 허수 부분이 0이란 얘기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복소수는 이렇게 되는 거고 허수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지. 허수는 자 순허수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이렇게 순허수가 아닌 허수까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조금 살펴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이제 복소수의 탄생 배경이 이런 거잖아. 우리가 제곱해가지고 3이 되는 수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중3 때 전까지는 이게 숫자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없었잖아. 그것 때문에 마찬가지 제곱해가지고 뭐가 된다? 마이너스 4가 되는 수, 음수가 되는 수를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i를 도입했고 그래서 i를 도입한 순간 이 방정식이 풀리게 돼버리지. 이게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x 제곱 마이너스에 누가 되느냐? 여기 4가 이쪽으로 오는 거니까 여기에서 4i의 제곱을 해주시면 되겠네. 이거 있고 제로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런 형태야. 그러면 i라는 문자를 사용해 가지고 얘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얘가 지금 2i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안에 꺾기 더하고 안에 꺾기 빼가지고 정리해 주시면 2i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히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가 복소수가 발견되어야 돼. 그러니까 복소수 자체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제 순허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순허수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 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첫 번째는 제곱하면 음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는 정의가 어떻게 되는데 실수 부분은 0이 되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은 0이 되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가볍게 다 알고 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다 가볍게 아실 거니까. 자, 세 번째 복소수 상등이 있고요. 자, 복소수 상등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가 서로 같은 복소수라면, 자, 서로 같은 복소수라면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다. 여기 이건데, 자, 여기서 이거이면 이거이다라는 거 자체가 이거 틀린 건 알겠죠? 잘못된 건 알지? 잘못된 거 알죠? 뭐 때문에 잘못됐어요? A, B, C, D가 실수라는 조건 이런 거에 걸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A, B, C, D가 A와 B와 C, D가 실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이게 복소수 상등이고, 여기서 시사하는 바는 이렇게 돼야 돼. 식을 정리하라는 얘기거든. 식 정리하라고. 실수 부분 따로 허수 부분 따로. 어떻게 정리하라고? 실수 부분 따로, 그 다음에 허수 부분 따로 정리해가지고 적용하시라 라는 얘기고,
자, 그럼 복소수 상등에 관련된 내용들도 좀 꽤나 나오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야. 켤레 복소수라고 있는데, 자, 켤레 복소수는 이제 G라는 녀석이 있어요. A 플러스 BI야. A와 B는 실수가 되는 거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이런 복소수가 있는데 이 복소수에다가 어떠한 복소수를 더하거나 곱하더라도 실수가 되는 거야. 특징 얘가 뭐냐면 합을 해도 합과 곱을 했었을 때 뭐로 만들어주는? 합과 곱을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실수로 만들어주는 복소수를 이제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라고 그래. 그리고 실수가 되는 거야. 항상 실수가 되는데, 자, 그 녀석을 지바라고 표현한다라는 것도 기억나실 거고, 지랑 자기 자신이랑 자기 자신의 켤레 더하면 뭐가 된다? 실수 부분의 2배예요. 그래서 실수 부분의 2배가 되는 거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를 곱했을 때 뭐가 된다? 실수 부분의 제곱이랑 허수 부분의 제곱이 된다. 여기까지 되셨죠? 됐어? 그리고 얘가 실수가 되면서 항상 이제 여기서는 추가적인 조건이 한 개가 더 붙거든.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한 개가 더 붙어. 이것도 주의를 하셔야 돼. 얘랑 얘랑은 전부 다 뭐가 되는데? 실수가 되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셔야 돼. 실수 부분 2배 되는 거고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 된다는 얘기야. 합차로 계산하지 마시고 바로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 이런 형태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얘기. 자, 그러면 이제 뭐 가볍게 다 얘기해 드린 것 같고 이 정도까지는 다 얘기해 드렸어요. 이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상식이고. 자, 문제 잠깐만 볼게요. 문제 잠깐 봅시다. 자, 끝에 보시면 122번 있어요. 122번. 122번 봅시다. 저기 음. 122번이거든. 자, 23년도 문제고 올해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출제됐었던 기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내가 보여드릴 테니까 올해를 대비해서 22년도 문제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 자, 허수 G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N이야. 정수 M과 N을 구하는 거고, 자, 문제에서 M 플러스 N에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 첫 번째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G 제곱에다가 MG에 그 다음에 끝에 더하기 N 이꼴 제로가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두 번째 보자마자 G 더하기 G바가 뭐라고? 실수 부분에 그 복소수에 실수 부분이 있을 거고 실수 부분의 몇 배? 2배가 된다는 거지. 그게 지금 여기에서 8이라고 했어. 얘가 뭐라고 해? 실수 부분에 2배가 된다 이 얘기거든. 이해가 됐어?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데? 4 플러스 BI고 잠깐만 이제 뭐 곧 있으면 시험을 칠 거고 앞으로도 시험 칠 거니까 여기 있는 B에다가 반드시 서술형 평가를 대비해서도 실수라고 적으세요. 점소에. 또 감점됐다고 뭐 하지 말고 감점됐다가 아니라 이건 틀렸다고 할 수 있으니까 B는 실수라고 적으셔야 돼요. 실수라고 적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준다? 가조건을 적용하시면 되겠네요. 가조건 적용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4 플러스 BI의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M의
4 플러스 bi가 되겠죠. 그리고 끝에 더하기 n이 된다는 얘기야. 끝에 더하기 n이 돼. 자, 그러면 이제 요거 자체가 제로가 되는 거니까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뭐 혹시나 해서 높아심에 얘기하는 건데 막 중구난방으로 정리하시면 안 되고, 맞지? 실수 부분 따로 허수 부분 따로 나오도록 일단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데? 4니까 4의 제곱이라서 여기 16이 되네. 여기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b제곱이 돼요. 오케이? 실수 부분 2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생긴다? 4n 생기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더하기 n이 생기는 거네. 오케이? 이게 실수 부분이야. 실수 부분.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허수 부분 같은 경우는 8b가 하나 생기겠네. 8b가 하나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mb에 뭐가 되더라? i가 되는 건데, 이게 뭐다? 좌변이다. 자, 이제 여기서 허수 b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허수 g가 존재한다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일단은 실수인데 0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0이 돼야 되고 여기 있는 이 녀석 자체가 0이 돼야 되는데 b가 얼마가 된다? 무조건 b래. m이 누가 된다? m이 무조건 8 돼야 되겠지. 오케이? b 털어내면 m이 마이너스 8 돼야 돼. m이 마이너스 8 돼야 되고 m이 마이너스 8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네. 오케이? 대입 한번 해봅시다. 대입 한번 하시면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데 32가 되고, 얘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2에 마이너스 16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볼게. 그러면 마이너스 16에 마이너스 b제곱이고 더하기 n이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 제로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될 게 뭐다? 이거야. 뭘 잘 하셔야 되느냐 하면 여기 있는 이 마이너스 b제곱은 특징이 뭔데? 0이 아닌 실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b제곱을 하면 어떻게 되죠? b제곱을 하면 뭐가 나와요? 범위가 나오죠. 0보다 아무 생각 없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순간 이건 날아가는 거야. 틀리는 거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 0은 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 하나의 차이로 이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n이 있을 거고 얘가 b제곱이 되고, 자, 이걸 같은데 얘가 항상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한 개의 차이로 틀릴 거란 말이야. 0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돼. 맞죠? 0보다 크다야.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n의 범위를 알 수가 있네. 이해되시죠? 얘가 0보다 크다니까 그러면 n 자체가 누구보다 크다? 16보다 크다야. n이 16보다 크다라는 거고 얘가 정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n이 얼마가 된다? 17부터 들어간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유사한 문제도 뽑아놨으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n이 17이고 나머지 정리해 주시면 답은 뒤에 적혀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가볍게 문제들을 살짝씩 정리하시면 되는데 117번 봅시다. 자, G라는 녀석이 있는데 117번이야. A 플러스 BI가 있고요. A 플러스 BI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랑 이거는 전부 다 뭐가 되지 않는다? 영안이 실수가 된다. 그리고 IG가 있을 거고 IG는 G파랑 서로 같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뭘 사용한다? 지금 은연중에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게 얘예요. 복소수 상등이고, 복소수 상등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고 익숙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있는 이 녀석에다가 i를 곱해주는 거야. i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b 더하기 ai라는 녀석이 누구랑? 켈레니까 a 마이너스 bi랑 같은 거고,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는데 어차피 같은 등식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정리해 준다? a를 마이너스 b라 적던지 아니면 b를 마이너스 a라 적던지 상관이 없겠죠. 이게 공식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g라는 걸 어떻게 적어줄 수 있겠어? 마이너스 b 더하기 bi가 되는 거니까 기억은 당연히 참이 되겠죠.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켤레는 누구다? 실수 부분의 2배가 되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2b가 되겠네. 첫 번째 기억은 참이고, 그다음 니은 한번 봅시다. 자, 니은에는 ig 바가 있어요. ig 바가 있네. 니은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i를 곱해주면 되겠지? i를 곱해주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bi고, 그 다음에 i를 곱해주시면 얼마가 되니? 여기 g 바가 해야 되겠죠. 그러면 g 바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니까 i 곱해주면 얘 나오고 여기 뒤에 i 곱해주면 여기 b가 되겠네. b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왜냐하면 i g 바니까 g 바로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i를 곱해주면 되잖아.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다? 특징이 얘랑 바가 부호가 반대가 되죠? 두 번째는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라서 니은도 참이 되겠네.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디귿이야. 디귿에 g분의 g바가 있고 더하기 g바분의 g가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뭐가 갈리느냐 하면 계산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아니면 계산 없이 생략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얘랑을 보시고 계산을 막 하는 거예요. g바 분의 g의 제곱 더하기 g바의 제곱으로 계산을 하는 학생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하는 거야. 자, 다시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 g바 분의 g의 제곱 더하기 g바의 제곱이야.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계산해야 되고 여기서 계산해야 되니까 적어도 최소한 계산이 3번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준다? 얘랑 뭘 보셔야 돼요? 관계를 보셔야 되겠지. 무슨 관계인데? 켤레 관계야. 그걸 보셔야 돼. 복소수를 잘한다 못한다의 가장 큰 기준은 뭐냐? 켤레를 다룰 줄 안다야. 오케이? 그래서 켤레를 다룰 줄 알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얘랑은 켤레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을 먼저 만들어내시고 이 녀석의 실수 부분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실수 부분에 몇 배를 해주면 된다? 2배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 쭉 가가지고 어디 있니? g가 a 플러스 bi가 되는 거니까 어딨어? 여기 있네요. 그러면 g 분의 g바 자체가 여기 있겠죠. 마이너스 b 플러스 bi가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i가 되겠네. bb 다 털어내셔야 되겠죠. bb 다 털어내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i 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되겠네. 자, 바로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들어가고 위쪽에는 이 녀석의 켤레가 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2i가 되겠죠. 오케이? 2i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i가 되는 거고 i니까 실수 부분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그냥 0인 거야. 오케이? 다 됐어? 자, 넘어갑시다. 앞으로 넘어가시면 114번이에요. 자, 114번은 무슨 관계예요? 알파와 베타는 켤레 관계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닌 거 알죠? 이게 켤레 관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직접 계산하는 거야. 오케이? 다 됐니?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가 나오면 관계를 이용해서 하지만 그게 아니면 직접 계산을 하셔야 돼.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114번 같은 경우에는 알파가 얼마인데? 2i 분의 1 플러스 i가 되고 베타가 2i 분의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i가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2알파 제곱 더하기 3이에요. 그 다음에 3베타 제곱 더하기 3이 되는 거니까 대입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오케이?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긴 하겠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니까 그냥 얘는 전개를 하셔야 되겠네. 여기 3 맞아요? 2구나. 여기가 3이고 여기가 2가 되네.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 4에 뭐가 돼?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이 되겠고 6이니까 6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하고 끝에 얼마다? 구해주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알파 베타야. 알파 베타 두 개를 곱하는 거죠. 두 개를 곱하시면 자 밑에 거는 마이너스 4입니다. 위에 있는 거는 켈레 관계니까 그냥 바로 2라고 적으시고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오케이? 하나.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는 거죠. 두 개를 더하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같은 경우에는 2i 분의 위에 있는 거는 어차피 2가 되는 거고 i분의 1이니까 결국 누가 된다?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가 각각 등장을 했었으니까 요거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되겠네. 대입하시면 되겠지? 이제 대입하시면 돼. 그럼 나머지 계산은 알아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보시면은 능인 23년이에요. 작년에 쳤었던 거고 잠깐만 살펴봅시다. 능인 23년이야. 이런 계산들 실수 없이 풀어내시면 되는 거니까 알파가 루트 3 플러스 i예요. 오케이? 그 다음 베타가 얼마가 된다? 루트 3 마이너스 i야. 그 일부러 한 페이지에 딱 두 문제만 집어넣어놨거든.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두 문제 집어넣어놨으니까 공간이 널널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적어줄 때 같이 적어 놓으시면 돼. 비슷한 류의 문제들은 조금씩 이제 첨삭해 줄 테니까 조금 더 첨부해 줄 테니까 요거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네. 어떻게 계산한다? 두 개 여기는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데 각각 무슨 관계다? 혈내 관계다. 맞지? 혈내 관계니까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 이렇게 가셔야 돼.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 하시면 그럼 결국에는 4가 되는 거고 실수 부분의 2배가 되는 거니까 2루트 3 이렇게 가셔야 되겠지. 오케이? 무슨 관계라고? 혈내 관계라고. 얘랑 혈내 관계예요. 자, 넘어갑시다. 여기까지 하시면 여기까지 하시면 돼. 101번 봅시다. 101번. 자, 101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A, B 실수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실수라고 되어 있고 G라는 녀석이 A 플러스 2BI가 되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G제곱 더하기 G바의 제곱이 제로다. 그리고 나서 6A 플러스 12B의 제곱 더하기 11이 있을 텐데 이 녀석의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문제예요. 자, 지금은 가볍게 계속 그냥 조금의 계산들 연습시키려고 하는 거야. 혹시나 앞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안 되어 있을까봐 조금씩 하는 거니까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자, 최소값 구하는 건데 여기서 봅시다. 무슨 관계야? 혈내 관계겠지. 혈내 관계면 이거 따로 구하고 이거 따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한 개만 집중해서 구하는 거고 이 녀석의 실수 부분을 몇 배 해준다? 2배 했을 때 0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 그리고 정말 자주 사용하는 계산 중에 하나가 뭔데? G제곱이야. 여기서 G제곱이야. G제곱은 어떻게 돼요? 실수 부분 제곱되고 허수 부분 제곱되고
이게 손에 익어야 되거든. 이렇게.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자, G 마이너스 G반은 누가 되죠? 얘도 계산에 좀 익어야 되거든. 누가 된다? 허수 부분에 2배의 i가 붙는 거야. 2bi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계산은 당연히 알고 계실 거고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도 한글로 적어준 이유는 이렇게 적용하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2bi가 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자고. 그러면 이쪽 부분 정리하면 되겠네. 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이야. 그리고 4ab의 i가 되는 거고 이게 뭐가 된다? c의 제곱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얘가 지금 실수 부분이잖아. 얘가 지금 실수 부분이야. 이거의 2배가 된다는 얘기니까 이 계산 결과가 누가 된다고? a 제곱 마이너스 4b 제곱이 되고 이거의 몇 배가 된다? 2배가 된다 라는 건데 이게 어차피 0이니까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라는 거죠. 오케이? 얘가 0이라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b 제곱이 있잖아. 12b 제곱이 있잖아. 그럼 지금 문자가 2개 있고 이 관계식을 이용해 가지고 문자 하나를 소거할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a 제곱이 뭐가 된다? 4b 제곱이고 a 제곱이 4b 제곱이니까 이거 이용해서 여기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얘가 누가 되는데? 3 곱해주면 되겠네. 3a 제곱이겠네요. 오케이? 3a 제곱이고 정리합시다. 3a 제곱에 더하기 6a에 더하기 11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자, 뭐 이거야 뭐 항상 되겠지? 마이너스 2a분의 b를 해서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대입해 주시면 되시겠죠. 오케이? 됐어? 끝이야. 그래서 답은 8입니다. 8. 다 됐지? 자, 조금 쉬었다가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서 좀 정리할게요.